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촛불이 무서운 윤석열, 물대포 폭력 진압의 부활입니다. 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 시위 진압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대포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불법이 있으면 바로 진압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시위 진압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찰관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면책 조항이 들어간 집시법을 만들겠다고 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야간 집회를 다시 불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주장도 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뭐 뻔하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실정과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물가가 계속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는 것의 기본이 공공요금의 인상입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이 반발을 뭘로 숨겼다? 뭘로 진정시켰다? 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이런 거 수사합니다. 빵 터뜨려가지고 거기에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놓는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한 거야. 국민의 생계가, 국민의 생활이 아주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검찰 수사로 돌려놓은 거예요. 시선만 살짝 돌려놓은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죠. 외부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하죠. 올해 들어서 지난 4월까지 발생한 무역 적자가 290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500억 달러, 올해 290억 달러, 합쳐서 약 8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딱 1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권한 뒤부터 1년 동안 발생한 무역 적자가 약 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조만간 1000억 달러 돌파할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현무 미사일 발사했더니 거꾸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조각구름이 떠 있는 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권 과연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잠깐 검찰 수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데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윤석열로서는 무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촛불이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윤석열이 그동안 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많이 두들겨 팼던 게 누굽니까? 노조죠. 노조를 자꾸 두들겨 팼어요. 특히 건설 노조는 건폭하면서 마치 깡패나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노동조합이 깡패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자, 그 결과 그래서 발생한 사태가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아닙니까? 자, 노조들, 특히 민주노총 지금 현재 부글부글 끓고 있죠.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왜? 뭐 청주 간첩단 사건 뭐 이런 걸 터뜨려가지고 지금 전교조를 아예 이적단체 아니 간첩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죠.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민주노총을 간첩 사건으로 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진보당이 다시 태동하고 있으니까 진보당을 죽이기 위해서 아마 이러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진보당이 과거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니까 통합진보당이 이 박살이 났다면 해산이 됐다면 진보당도 해산을 시켜야 한다 뭐 이런 논리를 아마 낼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간첩단이다라는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얽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 가만히 당하고 있겠어? 전교조가 가만히 당하고 있겠어?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겠어? 건설노조가 가만히 있겠어? 자, 여기에 지금 간호법과 관련해서 간호사 단체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죠. 자, 조금 있으면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 또 문제가 터질 겁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순간 바로 윤석열 정권도 끝을 보는 날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 못할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대 때려도 될 것 같아. 왜? 제정신이 아니야. 걔는 진짜 친일파야. 전 세계 누구도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외놈들한테 뭐 한 개 처먹은 놈이야. 그러지 않고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후쿠시마에 있는 오염수, 오염수라고 안 하고 뭐 처리수라 그런다죠. 처리수고 나발이고 가네. 걸레를 빨면 걸레지. 이? 걸레를 빨았다고 그게 처리수가 되니 그게? 에이고 뭐. 걸레 빨면 걸레죠. 안 빤 걸레나 빤 걸레나 걸레는 걸레죠. 오염수나 처리수나 처리를 했든 안 했든 그거 둘 다 뭐다? 핵 씻은 물이잖아. 핵을 씻은 물이잖아요. 자,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자, 후쿠시마에서 원자로가 아작이 났어. 원자로 뚜껑이 날아갔죠. 윤석열은 말합니다. 그게 우라늄이 폭발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우라늄 폭발 안 했어. 근데 뭐가 폭발했다? 수소가 폭발했어. 수소가 왜 생겼지? 네. 우라늄이 있던 그 원자로 노심이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원자로 노심에 냉각수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확 올라갔어요. 원자로의 온도가 확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예, 냉각수가 증발하죠. 증발하는데 증발만 한 게 아니라 뭐 100도면 증발하는데 이 연료봉이 계속 뜨거워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수증기 상태에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물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됩니다. 전기분해를 안 해도 분리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산소는 밑에서 깔리고 그 수소는 가벼우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압력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빵 터지는 거죠. 후쿠시마에서 원자가 터진 거는 그렇게 해서 터졌어요. 자, 문제는 이때부터야. 수소가 빵 터졌으면 수소가 터졌으니까 괜찮나? 아니, 뚜껑이 날아갔어. 그럼 뭐 뚜껑이 날아갔으니까 누가 한 뚜껑 얘기를 할라. 자, 뚜껑이 날아갔어. 뚜껑이 날아갔으면 어찌 돼? 예, 이제부터 내용물이 밖으로 비산하기 시작하죠. 즉 원자로를 식히고 있던, 그러니까 원자로 연료봉을 식히고 있던 수증기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원자로가 타고 있었어. 연료봉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열되지 않도록 물을 담아놨는데 이 물이 수증기가 돼 있다가 뚜껑이 뻥 터지니까 하늘로 날아갔겠네? 이 수증기는 방사능을 들었다 안 들었다? 방사능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당연히 들어있지. 연료봉, 불에 타는 연료봉, 타고 있는 연료봉을 감싸고 있던 건데 당연히 들어있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자꾸 심각해집니다. 연료봉이라는 건요, 핵연료봉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탑니다.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연료가 다 탈 때까지 안 꺼져요. 그러면 온도가 계속 높아지겠네?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보통 핵연료봉은요, 핵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타기는 타지만 폭발은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어찌 돼? 폭발합니다. 이것도 폭발해요. 우라늄 농도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절히 통제만 해주면은 이게 그냥 타기만 타지만 이게 통제가 안 되면요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진짜 폭발해요. 핵폭탄처럼 폭발해요. 자,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식혀줘야겠네. 식혀주려면 어떻게 돼? 물을 부어야 되겠네. 물을 부은 거예요. 마구 물을 부었어. 그런데 뚜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어떡하기는. 식힌 물은 또 한쪽으로 빼주는 거지. 물 붓고 한쪽으로 빼주고, 물 붓고 한쪽으로 빼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후쿠시마 오염수예요.
자, 그리고 이 연료봉이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녹아내리면서 이 원자로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까지 녹여요. 녹이면서 땅속으로 들어가.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지하수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지하수가 들어가서 이제 식겠네. 그죠? 식네. 그죠? 자, 그런데 후쿠시마는 뭐야? 바닷가예요. 바다에 염수가 들어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온 물, 지하수라든지 이렇게 유입되어 있는 해수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해? 또 뽑아내야 되겠지. 그래야지 통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또 오염수가 생기네. 따라서 이게 뭐다? 핵을 씻은 물이야. 핵연료봉 씻은 물. 핵 씻은 물. 핵 씻은 물은 처리를 해도 핵 씻은 물이야. 걸레를 빨아도 걸레듯이. 자, 근데 이거를 뿌린다고? 이게 괜찮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설령 백보양보해서 괜찮다고 해도 그럴걸?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진짜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게 뭐다? 집회 해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야, 집회 해산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다는 소식입니다. 해산을 하는 게 아니라 검거까지 같이 한대. 야,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였으면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 한참 창궐할 때 광화문에서 집회하겠다고 쌩 난리쳤던 자들 기억하시죠? 사실 그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검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참 그래도 집회의 자유 인정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해산을 하거나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지를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게 겁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겁나서 집회를 해산시키는 그리고 검거하는 훈련에 들어간답니다. 기사 내용을 볼까요? 경찰이 2017년 문재인 정권 이후 중단했던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 지난 22일 경찰청 경비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 집중훈련을 지시했다. 자,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며 구성원 모두가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 같다.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근데 이 한겨레신문 오늘 기사를 보면서 문장 참 더럽게 못 썼다. 이거 특히 이거 보세요. 지난 22일 경찰청 경비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 집중훈련을 지시했대.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뭡니까? 경찰은 지시했다죠. 그런데 경찰청 경비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가 맞는데 회의에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집중훈련을 지시할 것을 집중훈련을 실시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장을 썼어야 하는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 집중훈련을 지시했다. 이거는 옳은 문장이 아니죠. 예, 한겨레 참 국어를 예쁘게 잘 쓴다고 많은 게 호응을 받던 데인데 이게 이런 비문을 썼다는 게 되게 그러네. 이거 교율도 안 보나 보네. 여하튼 뭐 이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불법 집회 관련해서 법령을 개정할 움직임이 있다. 박대추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물대포를 다시 쓰라고. 자, 이거는 일종 서민들의 저항에 대한 공포인 거죠. 지지율은 낮고 비등해지는 비판에 어떻게든 간에 저항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황당무계합니다. 그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물대포를 쓰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자, 물대포를 쓰라고 했답니다. 자, 기가 차죠. 말 그대로 기가 차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경찰청에서는 뭐 사용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당장은 사용 계획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자, 언젠가 이렇게 계속 물대포 써라 하면은 쓰겠지, 언제 순간부터. 그죠? 물대포 표현이 실제로 등장했대잖아요. 이게 어디?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공포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 박대출이 그렇게 얘기했대. 참. 얼마나 시민들이 겁이 나면은 이런 행동들이 나오겠습니까? 참 기가 차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해산을 해야 되는 집회는 전광훈이 이 코로나 시국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던 뭐 8.15 때, 그다음에 광복절 때, 2020년인가요? 그때 두 차례 열었던 대규모 집회, 이게 제일 문제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온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 법석을 들고 있는데 굳이 전광훈은 이때 집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 사실은 그때 물대포를 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물대포 쓴다고 그랬으면 아마 난리 났을걸요? 근데 지금 또 물대포 쓰래요. 이거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온 국민을 코로나의 공포로 몰고 갔던 전광훈한테는 쓰지 않았던 그 알박기 천재 전광훈한테는 쓰지 않던 물대포를 우리 시민들한테는 쓰겠다고요? 촛불 집회에는 쓰겠다고? 야, 참. 진짜 열받는다. 그죠? 예, 참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학에 보면은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민주주의의 적들이 민주주의의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 혹은 전투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요, 네오나치들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히틀러주의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서 썼던 용어가 바로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다시는 군사 독재 정권이 나타나지 못하게, 다시는 시민들을 학살하는 정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즉, 시민들한테 물대포를 쏘는 정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어적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적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너무 안일하게 보아왔습니다. 저들도 시민이려니 그래서 우리가 보아 넘겼던 게 많은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들은 맞아보지 않은 물대포, 우리는 또 맞으라는 겁니다.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은 물대포를 쏘아서 시위를 해산시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막상 자기들은 온 국민들을 전염병의 위기에 몰아넣는 집회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면서 넘어갔던 자들. 자, 우리가 이들한테 과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허용했었어야 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좀 더 이들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들을 막았어야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만사지탄이죠. 근데 지금이라도 참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권력을 탈환하게 된다면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성남시장 무렵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이 너무 착해서 저들도 인간이려니 하고 대했는데 저들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이 시대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겠죠. 자, 제가 내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주제가 사실은 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차후 행보, 앞으로 지금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차후 행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당내의 단합을 위해서 일단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달라. 총구는 바깥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자, 이제부터는 개혁에 좀 더 방점을 둘 것이다라는 그런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들었고 확인한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들을 제가 내일 좀 준비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뭐 역시 제가 취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윤석열 정권의 두 가지 수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별 생각이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인데, 사실은 그것이 윤석열을 수렁에 빠뜨리게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한 가지가 간호법이고요. 또 한 가지가 후쿠시마입니다. 윤석열은 이 두 가지가 자신의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혹은 야당한테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선택한 정책일 텐데, 이 두 가지 정책이 윤석열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얘기는요, 내일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여러분들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애기님,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배동호님, 그래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전투적 민주주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민심이 이재명을 바라게 될 거다라고 하셨네요. 네. 초록맘님, 이낙엽계가 탈당한다는 설이 있던데요. 탈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탈당을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징후가 보여요. 제가 이 부분도 내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탈당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탈당까지, 아마 이낙연이 안 되면 마지막엔 탈당을 할 거예요. 지금 솔직히 보세요. 민주당이 하나의 당입니까? 지금 서른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김종민 하는 짓을 보세요. 이원욱 하는 짓을 보세요. 이게 하나의 정당인가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 깨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하나의 정당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인가요? 자,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찐 묻었다라는 얘기 혹시 기억하세요? 장용진 찐 묻었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나왔었죠. 찐 묻었다. 자, 장용진 털 묻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뭡니까? 찐 묻었다라는 거는 이재명 지지자라는 거고, 털 묻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랑 한편이다 뭐 이런 얘기죠. 찐 묻었다, 털 묻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진보 진영을 편가르게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찐 묻었니, 털 묻었니? 그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자 누굽니까? 지들이 문파 해놓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을 언급 안 했다고 해서 그 영화 안 보겠다고 하는
개새끼들은 또 누굽니까? 자, 그들을 두고 감히 개딸들을 향해서 비판을 한다고요? 진짜 이 가짠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들의 행보를 과연 같은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석열을 지지했던 자들이잖아요. 이낙연 지지자들의 50%가 윤석열을 찍었다고 합디다. 자, 그들을 과연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민주당은요, 심리적으로 분당 상태야. 심리적 분당 상태. 따라서 이낙연은 분명히 자신이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탈당할 겁니다. 거꾸로 이낙연이 당권을 장악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방에 지금 많은 민주당 당원들도 와 계실 텐데 민주당 계실 거예요? 자, 이낙연 탈당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누가 민주당의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를 두고 친낙 대전이 벌어진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 얘기는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의 아침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줄리 묻은 구박들이라고 하셨네요. 김어준이 수박과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장용진 보고 털 묻었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죠. 걔들이 문제였다는 얘기지. 김어준 총수가 수박이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거 오해하신 거예요. 그건 전혀 제가 한 말하고 다른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에